네. 아까 들어오실 시간 내고 안녕하세요 그래도 못 듣겠어. 아 제가 기가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최기나 어머님이 원장한테 인사를 안녕하세요 했는데 원장이 모르면은 뭐란 줄 알아고? 아 원장이 이제 나이 먹더니만 머리도 희끗희끗하더니만 이제 기도 먹어가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이라도 잡으라고. 이렇게 원장 손 잡아주면은 예. 근데 이게 저는 여러분들은 제가 한 명이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 책이남 어머님한테 둬야 될지 원대 어머님한테 둬야 될지 저 주무시는 황영재 어머님한테 고개를 둬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서운해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그래도 딴 데 정신 팔려 있으면 또 안 보이기도 하는 거니까 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저한테는 소중한 분들이고 어머님 같은 분들이고 꽃 같은 분들이니까. 그래도 어제 이옥순 사모님인가 저희 한연의 단골 분들이 웬만하면 유튜브에다 댓글을 안 다시는데 못 다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원장님 좋아요는 눌러요. 댓글은 안 달아도 내지는 원장님 열심히 유튜브 듣고는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하다. 어찌 보면은 이게 광야에서 공허한 메아리라는 의미 속에서는 그래도 울림이 있어요. 반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돌아오지 않는 비명, 절규일 수도 있는 그래도 남창규의 이런 말을 그래도 같이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사람이 동시대, 이 시대, 이 시간에는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반향이, 그 메아리가 있을 거라는 그 희망, 기대를 갖고 하는 거죠. 뭐. 오늘을 산다고 해서 오늘을 사는 게 아니고 역사를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재산, 유산, 돈을 물려받기도 하지만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유산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통이라고 그러는 거죠. 오늘 출근하다가 우리 김상우 원장님하고 같이 길거리에서 만나서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걸어오기도 하고 했는데 전에는 지금 5월 달에는 꽃이 제 말벗이 되고 제 동무가 되어 줬는데 6월이 되고 하니까 비만 오고 이게 장마가 이제 벌써 시작이 되는가 꽃들도 이제 다 시들어가고 6월은 뭔가 조금은 쉬어가는 달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우리 한연이 제일 손 빠는 날이 언제냐면은 코로나 때도 항상 손 빨았지만은 6월달이 좀 쉬어가는 달이에요. 그래서 6월달 되면 제가 뭐 휴가를 가기도 하고 그런데 뭐 지금 뭐 외국 갈 형편도 안 되고 뭐 맨날 노는데 뭐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쉬엄쉬엄 쉬어간다는 의미 속에서도 되고 하는데 그래서 또 우리 김상호 선생님하고 같이 말벗이 돼서 또 오기도 하고 해서 되는데 우리 김상호 선생님도 한 얘기 시간이 너무 유수같이 화살같이 흘러간다. 세월은 그렇게 너무 빨리 가는구나. 한편으로는 또 시간이 안 간다는 느낌도 있어요. 이게 내가 왜 사냐. 요즘 제가 유튜브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활용을 잘 못해요.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뭐 어르신들이야 뭐 열애를 하고 그냥 제 채널에 와서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나 제 채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 채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된다. 공부도 무턱대고 공부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요령이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내가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 부분은 내가 미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본인은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에서는 뭐예요? 유급인 거고 낙제인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제 채널을 보는 분들보다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김상우 선생님한테 걸어가면서 어떤 어르신이
그 걸어가시는데 바지단을 이렇게 올리고 가셔. 어떻게 간다고? 바지단을. 우리 집사람이 옷을 사주는데 자꾸 바지단이 좀 길어. 그러니까 집사람 말은 그 바지에다 내 키를 맞추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바지단이 길다고 하니까 집사람이 하는 얘기 이렇게 해줘. 이게 유행이라나? 뭐 젊은 사람한테는 뭐 유행이 되지만 이게 뭐 저한테는 더 이상해 보이는데 어쨌든 그 어르신은 유행인지 뭔지 몰라도 알든 모르든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거죠. 이 바지단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와도 되나? 예 와도 되지 뭐 한동희 어머니 오셔야 돼. 그래서 이거를 한 거 딱 보고 우리 김상우 쌤 보고 제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 독자라든지 시청자들이 이 왼쪽 바지 하단이 이렇게 접혀 있는 걸 보고 아 발목이 안 좋구나 허리 5번 꼬리뼈가 안 좋구나를 이해할까 하니까 너무 앞서간대. 예. 처음 파동 원리를 접하는 사람들은 몸에 나타나는 얼굴에 나타나는 점만 얘기해도 벅찬데 이 바지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또는 신발이 꺾여서 접고 가는 거 또 내지는 우리 정인규 어머님 골프 치다 왔나 이게 장갑 끼고 온 거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은 공감이 될까요? 하지만은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 제가 인체 파동 원리를 접한 지 이제 17년, 18년이 되어가 20년이 되어간 입장이 되다 보니까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이런 세월 속에서 아 점만이 오작동의 흔적이 아니구나. 상처만이 사마귀만이 오작동의 흔적이 아니구나. 오작동 하면 또 어려워해요. 이게 용을 쓴다는 거지. 그 용을 쓴다는 의미 속에서는 시수 한쪽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몸이 정상적으로 하면 이 지팡이도 어떻게 돼요? 누구 지팡이에요? 내 한동희 어머니 오셔서 제가 한동희 어머니 지팡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냐 하지만 요게 한 몸이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돼? 중심을 잡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 중심을 지켜요. 근데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 용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 기울어지는 게 뭐다? 오작동인 거예요. 이 오작동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나 상처나 사막이나 검버섯이나 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뭐다? 이런 지팡이, 한동희 어머님이 이렇게 들고 오는 지팡이도 오작동의 흔적이다. 바짓단에 이런 주름 또는 가끔씩 뭐예요? 어르신들이나 저도 가끔 보면은 이게 뭐냐 이거 앞에 자꾸이죠? 자꾸를 한번 내려볼까요? 안 내려도 되죠? 이렇게 자꾸를 내리고 오셔. 그렇게 왜 이게 그럼 일부러 원장한테 보여주려고 아버님이 자꾸를 내리셨겠어요? 아닌 거죠? 본인은 뭐라고 자꾸를 올렸다 생각했는데 내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려 있는 상태가 본인은 편한 상태다. 실제 이게 지팡이를 짚거나 이 바짓단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이게 불편한 상태라니까 허전하잖아요. 아이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데 본인은 이게 뭐 하다고 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수 한쪽이 내려가서 어긋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어긋난 탑의 모양이다. 그래서 이런 몸의 불균형 또 달리 하면 어긋난 균형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게 인체 파동 원리 진단법이고 이게 한의학에서 말하는 미병이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데 한동희 어머님 어디가 불편해 오셨어요? 나 불편한 거 없는데 원장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원장이 내 얼굴 궁금해할까봐 한번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고 그랬또 그래도 한동희 어머님이 왜 하필이면은 21년 6월 7일 아침 요 시간에 제 얼굴이 보고 싶겠어요. 본인이 그래도 뭐 남창기 원장 얼굴 보면은 뭔가 팥이 떨어지든 콩이 떨어지든 뭐 내 아픈 게 좋아지든 하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공감도 안 되고 우리 김상우 원장 말 맞다나 어찌 보면 공감을 떠나서 반감이 일어난다. 적대시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정희 어머님도 장갑을 벗었어. 아까는 장갑을 끼더니만. 제가 장갑 가지고 시비 거니까 또 벗으셨나? 정희 어머니한테 여쭤볼게. 장갑을 왜 끼고 오셨어요? 아, 피부가 새까매질까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갑 끼는 게 아니다. 다 이유를 갖고 있다. 그 사람의 몸의 상태를, 건강 상태를 뭐 하고 있다고요? 반영하고 있는 게 이런 패션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찌 보면은 제가 너무 시대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보다는 너무 앞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앞서가냐? 당연한 거지만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부분들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자꾸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제 어느 순간에 익숙함으로 낯섦이 익숙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안녕하세요. 예, 오셨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제가 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처음 남창기 한년 딱 치면요 홈페이지가 나와. 홈이 나오면은 동영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생 목록, 그 다음에 커뮤니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냐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동영상이 몇 개 올라 있냐면 800개 정도 올라가 있어. 그럼 이거를 한 번에 다 볼 거요? 못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는 거를 먼저 하나를 봐요. 하나를 보고 열심히 들으셔야 돼.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되시면은 1번부터 보시면 돼요. 동영상이 보면은 최신순이 있고 가장 오래된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 돈다. 차근차근 제대로 공부하겠다 하면은 가장 오래된 동영상부터 하나씩 보면서 또 뭐예요? 지금 가장 최근에 올려진 동영상을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관심도 없으니까 뭐 빨리 침이나 맞고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조금만 더 기다리셔야 돼.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동시적으로 해야 된다. 내지는 오래된 것부터 처음부터 봐야 돼요? 아니다. 지금 봐야 된다. 오늘 매일 뭐예요? 동영상이 몇 개씩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처음부터 올라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뱃새가 항상 쫓아나요?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니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올려진 동영상 또는 여러분들이 눈길이 가고 손길이 가는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치료 원리 또는 남창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누가 올리는 거예요? 남창규 한의원 이 유튜브는 남창규 한의원 원장이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창규 한의원 원장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해야 돼. 예, 그걸 이해하려면은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 사람의 글을 읽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보셨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커뮤니티가 있어요. 채널에 커뮤니티라는 그 제목이 있어. 거기 들어가 보면은 제 글들이 올려져 있으니까 뭐 그렇게 책도 아니고 내용이 많지도 않으니까 한번 시간 될 때 그 글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인체 파동 원리가 뭐고 균형이 뭐고 대칭이 뭐고 또 인간은 왜 아프고 사람은 왜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또 감명 깊은 글들을 올린 글들이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읽어보셔요. 네, 마음은 어디가 있다 여러분들은? 밭에가 있다. 공밭에 있네. 그래요. 그래요. 자, 오실 거고. 자,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지만은 그래도 해가 뜨면은 뭐요? 이천이 오고 해가 지는 시간이 온다. 코로나도 언젠가는 뭐 할 것이다? 소멸할 것이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지구가 뭐 언제 없어지나? 지구와 함께 가는 거다. 우리 인생이 나서 자라고 병들어 고생하다가 죽지만은 내 죽음으로 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누가 있어요? 내 자식이 있다. 내 손주들이 또 살아가는 세상이 지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코로나도 뭐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얘들이 소멸하면 또 뭐야? 코로나 아들 바이러스, 새끼 바이러스가 또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본다면은 코로나를 멸균하자, 세균을 박멸하자, 세균 없는 세상을 살아가자는 것은 엄청난 오만이고 지구를, 내 자신을, 내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답은 뭐다? 더불어 함께. 코로나 시대의 의미는 뭐예요? 나만 잘났다, 내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상대와 함께 더불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상대라는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나하고 좋은 사람, 나한테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더불어 함께 같이 공존하는 거다가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으니까 이해하시고 또 좋게 또 뭐든지 길거리를 가더라도 강도를 만나더라도 다 타산지석으로 배울 게 있는 거지. 그래서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 또는 남창규 한의원 이 유튜브가 책과 유튜브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주고자 하는 거는 단순한 침 놓는 방법, 칼 쓰는 방법, 총 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 그거는 본질에서 떨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총을 쓰고 칼을 쓰고 침을 놔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또 달리 하면은 그러면은 총을 쏘고 침을 맞고 칼을 쓰고 나면 어떤 현상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에 대한 그 원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이 왜 아픈지 왜 침을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이 더 본질적인 거고 그 이유를 아는 게 멀리 가는 거다. 당장 눈앞에 어떤 치료 자리 방식은 또 다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멀리 갈 수 있고 제대로 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파동 원리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이친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후학들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더라. 또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침을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고 이런 것들이 공감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게 시노비 채널인가 거기서 보니까 그 원장님이 올린 글이 보니까 의사는 뭐라고요? 환자의 말을 들어주고 환자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게 의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성을 갖고 있고 또 달리 양심을 갖고 있고 또 내지는 자기 분야에서 그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비슷하구나. 그 분야는 다르다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어디 고쳐드릴까?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아픈 원인이 단순히 내 몸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내 남편, 내 자식, 내 시어머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도 많단 말이야. 그럼 관계를 어떻게 돼요?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지. 단순히 아픈 거 안 아프게 단순히 염증이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멸균시킨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 근본 바탕,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살아가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또 장황하게 설명해서 죄송하고요. 자 이제 또 한기도 다 했으니까 또 모실게요. 가실 분들은 잘 가세요. 네.